우리 특강의 목표가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했잖아요. 그치? 저번 시간에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쵸? 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점과 점 사이에 대해서 어떻게 거리를 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에서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있고요, B가 있을 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맞죠? 선분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분할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그치? 내분점, 외분점 어떻게 구할 거냐. 그 다음에 이런 거 특징을 이용을 해갖고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뭐 이런 짜잘한 것들까지 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왔죠? 그치? 그럼 이제 봐봐. 우리가 도형의 가장 기본 요소는 점, 선, 면. 이거 기억나요, 혹시? 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다음 배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선에 대해서 배우셔야겠죠. 그치?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그 단원 보시면 몇 페이지죠? 그 혹시? 페이지가? 16이래요. 16.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서 위에 적혀 있죠. 그럼 니네가 지금 오늘 해야 될 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이요.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말이 좀 이상하죠. 방정식인데 직선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잖아요. 그치? 맞죠? 앞으로 이 표현은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요, 함수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표현이 있습니다. 함수 표현은 뭐냐면 이런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는 x와 y의 관계에 집중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함수 표현은요. 많이 봤죠?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x랑 y로 이루어진 다항식이고 얘는 특정한 x, y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방정식이야. 이게 도형의 방정식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한번 살펴볼까요? y는 x 플러스 1이래요. 1차 함수죠.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지? 맞죠? 그럼 이건 1차 함수 표현이잖아요. 지금 y는 fx 꼴이니까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 꼴이면 뭐야? x랑 y로 이루어진 다항식인데 특정한 x, y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치? 근데 이걸 만족하는 막 점들을 찍어 나가다 보니까 얘가 뭘 나타내? 직선을 나타내지. 맞아? 그러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만약에 막 점들 찍어 나가다 이거 원을 나타내. 그땐 뭐겠어요? 원의 방정식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표현으로 나타내겠구나 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직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지울게요. 얘는요, 함수랑 도형의 방정식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고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겠죠. 봐봐.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와 y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그치? 오케이? 네, 여기까지. 그럼 봐봐. 내가 이제 앞으로 1차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을 도형의 방정식 관점에서 다시 배우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줄 아셔야겠지.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직선을 완성을 지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럼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점 하나 갖다 놓고요.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얘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게? 라고 하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엄청 많잖아요. 무수히 많지.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직선을 결정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야, 얘가 이 점은 지나는데 방향이 여기야 라고 주면 이렇게 가라는 이야기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지나는 점 두 개는 줘야 되잖아요. 그럼 직선을 완성 지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위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방향이 필요해요. 그래야 직선이 완성이 된다고요. 그냥 위치만 줘서는 그냥 그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위치와 뭐까지? 방향까지 줘야 되지. 그럼 방향을 주는 방식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이 방향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줘버려요. 오케이? 몇 가지 좀 적고 갈게. 두 번째 다른 한 점을 줘요. 오케이? 보통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야, 어떤 직선이 1,3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2던데 라고 줘요. 오케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 기울기가 2이려면요 x가 1만큼 변화했을 때 y는 얼마만큼 변화해야 돼? 2만큼 변해야 되지.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야? 두 칸? 그럼 방향이 어디야? 여기였단 이야기지. 이 방향으로 가라 이거야 지금. 맞아?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죠? 아, 그러면은 위치와 기울기가 주어지면 내가 직선을 완성 지을 수 있네. 첫 번째. 맞지? 그 다음 또 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던데? 라고 줘요. 3,5. 그럼 얘는 뭐야? 그러니까 위치 하나 줬고요. 다른 점을 이용을 해갖고 방향을 알려준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사실 이건 뭐 준 거나 마찬가지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기울기 얼마야? 1이지. 기울기 1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선이 결정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갖고 내가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식. 오케이? 봐봐. 자. 얘가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데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m이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요, 이 점이나 이 점들은요 다 얘랑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얘랑 같이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m으로 일정해야 되지. 맞아? 그럼 잘 봐. 여기 뭔 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x, y 임의의 점이라고 할게. 그럼 얘랑 얘로 만들어지는 기울기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맞지? 이 기울기가 뭐로 일정해야 된다? m으로 일정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봐봐. 이거 식을 내가 조금 이쁘게 함수꼴로 정리해 볼게. 얘를요. 봐봐. 얘를 y-y1은 m, x-x1이지. 그치? 다시 그럼 함수꼴로 이쁘게 정리하면 y는 m, x-x1 플러스 y1이죠. 맞아요? 그럼 봐봐. 얘는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맞아? 거기 지금 위에 보여요?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세운다고 되어 있지. 맞아요? 사실 얘는 뭐였던 거야? 그냥 직선의 특징.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로 만들어진 기울기는 일정하죠. 이렇게. 이 식을 이용해서 그냥 탄생한 겁니다. 그냥. 맞지? 그럼 당연히 이거 아셔야 되고 이 의미도 아셔야겠죠. 그치?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 점과 즉 위치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얘를 이렇게 세울 수 있구나 이거지 지금. 맞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하나만 더요.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보입니까?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그럼 봐봐. 얘도요.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x축, y축이야. 그럼 축이 평행하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뭘 준 거나 마찬가지냐면 사실은 방향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 무슨 말이냐면 a, b를 지난대요.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a, b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던데? 라고 줘요. 그 얘는 뭐야?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맞아요? 이 방향이지. 그럼 봐봐. 얘는요. 이 점들은 싹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뭐가 똑같아요? y좌표가 똑같지. x는 변하는데 무수히 싹 다 변해버리잖아.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0인 직선이죠. 그럼 내가 이 직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은 얘는 y가 b인 직선이야 이거지. 그치? y가 b인 모든 좌표들을 다 찍어놓은 직선이야 이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또 봐봐. y축에 평행한 직선 이거잖아 이거. 맞지? 얘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뭐가 똑같아? x좌표가 똑같지. 뭘로 똑같아? a로 똑같잖아. 얘는 x좌표가 죄다 a인 점들의 모임이야 이거지 지금. 맞아? 이렇게 찍을 수 있단 말이야. 평행한 직선들은요. 그래서 일단 위치가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빠르게 세울 수 있다고 니네가 딱 보자마자. 여기까지 오죠? 네. 그래서 그 아래까지 돼 있죠. 밑줄 하나 좀 치우고 갈게요. 첫 번째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박스요. 거기서 그 옆에 있잖아요. y-y1은 m 곱하기 x-x1이잖아. 그치? 그 옆에다가 아까 이 표현 쓰고요. 아래 적어놓긴 했는데 요거 써놓고요. 요거 써놓고 옆에다가 화살표 빼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또는 집합 이렇게 적어놔요.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또는 집합. 두 번째,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그치? 2번, 3번은 바로 할게요. 자, 좌표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2,-3을 지나요. 그럼 이러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x는 2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겠어? y는 -3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4인 직선이라면 기울기가 4지. 맞지? 그럼 봐봐, 얘는 뭐 의미하냐면, 자, x가 1만큼 커졌을 때 y는 얼마만큼 커져야 돼? 4만큼 커져야 되지. 기울기가 4면. 그럼 얘는 3,1을 지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지? 특정한 이런 점 하나는 네가 잡을 수도 있어. x가 1만큼 커졌을 때 y가 4만큼 커졌죠.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공식 집어넣을게. 어떻게 되냐면 y는 4 하고요, x가 2일 때 y는 -3이어야 돼 라고 쓴 거지. 맞아요? 그치? 아, 그러면 얘는 이 직선식을 내가 정리 좀 해주면 4x -11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이 단원의 목표는 직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좌표평면상에서 직선에 대한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 네가 직선식을 빠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빠르게. 아시겠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근데 여기 얘는 -4라고 되어 있네요. -4라고 하면 이것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그치? 네, 이렇게 되겠죠. 얘는 -4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됐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은 그 기울기가 특수한 직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별표 하나만 좀 칠래요? 이 기울기를 주는 방식 중에서요, 또 뭘 주냐면요, 이걸 주거든요. 탄젠트 값. 근데 탄젠트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죠. 많이 까먹으신 분도 많고요. 그럼 봐봐, 우리가 개략적으로만 설명 좀 할게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B, C라고 합시다. 여기가 A, B, C예요. 그 다음에 이 변과 이 변이 이루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임의의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얘를요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요, 뭐 할 거냐면 수선 좀 이을게요. 이렇게 보이죠? 그럼 얘는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일 거냐면, 일단 닮음이죠. 맞지? 닮은 비가 1대 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만큼은 얼마였을 거냐면 CK고요, 이만큼 얼마였을 거냐면 AK가 되고, 이만큼 얼마가 됐을 거냐면 BK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닮은 비가 1대 K면 변의 비율도 1대 K여야 되니까, 대응변의 비율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잘 봐, 잘 봐.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조그마한 거 직각삼각형 한번 볼게.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이 C분의 A고 빗변분의 높이가 C분의 B지. 그 다음에 요거 이 핑크색 삼각형도 보세요. 빗변분의 높이가 C분의 B고 빗변분의 밑변이 C분의 A지. 변의 비율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맞지? 변의 비율은 일정하단 말이야, 닮음인 삼각형들은요. 그럼 내가 이 안에서 이제 뭘 정의를 할 거냐면, 야, 이거 직각삼각형에 닮았으면 매번 변의 비율이 일정하네. 그거랑 이 세타랑 대응시키는 건데, 탄젠트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탄젠트 세타는 이 세타 기준 밑변분의 직각삼각형의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야. 그 얘는 얼마야 지금? 이 경우에는 A분의 B지,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탄젠트 세타라는 게 그럼 이런 거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고 세타고요, 밑변분의 높이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잘 봐, 이거 봐봐 이거 있잖아, 이거 밑변분의 높이. 얘가 뭐랑 똑같냐면, 이 직선 있지, 이 직선에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과 똑같지 않아? 밑변분의 높이잖아. 이거 뭔데? 이 직선의 기울기네. 맞죠? 기울기를 준 거지. 그럼 탄젠트 가지고 내가 기울기 표현도 할 수 있구나 이거지. 지금 상태가 기울기랑 의미가 똑같다고요. 맞죠? 그럼 봐봐, 내가 너한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아래 보시면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래. 그럼 봐봐, x축이고 얘가 양의 방향이면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세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 생각할 때 하고요. 얘가 양의 방향이란 말이야. 그럼 이 정도만 알아두자고요. 자, 탄젠트 30은 몇 도?
탄젠트 30 얼마? 루트 3분의 1이죠. 그치? 특수가. 탄젠트 45도는 1이고요. 그다음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알아두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봐.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 45도, 6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는 각각 얼마였겠어요? 루트 3분의 1, 루트 3이었겠지. 기울기를 준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울게요. 이거 밑에 거. 내가 첫 번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고 1,3을 지나는 직선식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뭐라고요? 탄젠트 45지. 맞지? 기울기가 탄젠트 45도이고 x가 1일 때 y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잖아. 이렇게 세울 수 있지. 맞아요? 그럼 봐봐. 이거 얼마? 1이었잖아. 그치? 얘는 x-1 더하기 3 해서 정리되면 x 플러스 2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직선을 결정짓는 요소는 위치와 방향인데 그 방향을 직접적으로 기울기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한번 숨겨서 탄젠트를 줄 수도 있고요. 오케이? 네, 두 가지. 지금까지 두 가지 한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지워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얘기 해봅시다. 만약에 x1, y1을 지나는데 기울기는 안 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이 점 지나던데? 라고 줘요. x2, y2를 지난대요. 오케이? 됐죠? 그럼 봐봐. 얘도야 마찬가지로 이런 직선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방향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점을 이용을 해갖고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x 변화량이 x2-x1이고요. y 변화량이 y2-y1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분의 얘가 뭐야?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랑 똑같고요. 얘는 뭐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기울기랑 똑같죠?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기울기가 x2-x1분의 y2-y1이죠. 그치? 그리고 x가 x1일 때 y는 y1이어야 돼. 그럼 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치? 오케이?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보입니까? 맞아요? 걔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다고요, 네가.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인 게 잘 봐. 다 왔어. 여기 위에 x, y라는 임의의 점들이 있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이 점들은 다 어때야 되냐면 기울기가 얘랑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x-x1분의 y-y1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기울기가 뭐야? 얘에서 얘로 가야 되지. 그치? 얘 기울기가 x2-x1분의 y2-y1이잖아. 그럼 이거 양변에 곱한 다음에 정리한 게 뭐야? 얘랑 똑같지? 맞아요? 똑같은 의미야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은 결국에 직선은 모든 점들이 기울기가 다 어때요?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 거지. 이렇게. 원은요? 나중에 원 할 텐데 곧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아니야? 반지름으로. 이런 모임이지. 얘도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런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 의미는 똑같아요. 공식이 유도하는 과정들이 생긴 건 좀 달라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거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해서 1번에 x1이랑 x2랑 다를 때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고요. 밑에 어드바이스 별표요. x절편과 y절편에 주어진 거. 지울게요 이거. 네, 올라가세요. 네. 다음에 세 번째로 직선식을 세우는 상황에서 두 점을 주는 상황이랑 똑같긴 한데 여기다 적을까 이렇게? x절편과 y절편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x절편이 a고요 y절편이 b래요.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는요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a, 0을 지나고 0, b를 지나니까 지나는 두 점 준 거나 마찬가지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잘 봐. 얘가 x 변화량이 a고요 그 다음 y 변화량이 마이너스 b잖아. 그럼 직선식 한번 세워볼게.
오케이? 그럼 얘는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x, 그 다음 y 절편이 b니까 얘 이렇게 생겼죠. 맞지?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x절편과 y절편을 알 땐 조금 간단하게 빠르게 직선식을 세울 수 있는데 얘를 조금 변형 좀 시켜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 a 곱해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b고요. 양변에 ab 나누고 한쪽으로 몰게요. x랑 y 값. ab로 나눠버리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죠. 맞아요? 그럼 봐봐. 이게 되게 직관적이지? 봐봐.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면 얘는 뭐다?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요.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래. 그럼 너 이런 거 있잖아. 굳이 막 내가 이거 직선식 너한테 편한 거 직선의 방정식이나 또는 1차함수꼴로 바꿀 필요 없이 x절편이 얼마? 3, y절편이 얼마? 2잖아. 그 얘는 좌표평면 이렇게 있을 때 3, 2 해서 찍었고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가 1이어야 되지. 만약에 여기가 2였다. 뭐 2분이라고 2분의 1이었대 이렇게. 아니다. 뭐로 갈까? 3이었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 상태로 봤을 때는 x절편, y절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그 양변에 뭐 할래? 여기 1로 맞출 거야. 뭐 할래? 3으로 나눠야겠지. 그럼 3으로 나눠보면 얘는 1 되고요. 여기는 9, 여기는 6 되지.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뭐야? 얘는 x절편 얼마? 9, y절편 얼마인? 6인 직선의 방정식이지. 이렇게 빠르게 네가 알아볼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첫 번째, 네가 이 단원에서 하는 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네가 작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쵸?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방향. 맞지? 위치와 방향이 필요하다고요. 위치는 보통 지나는 한 점으로 주어지고요. 방향은 기울기로 직접적으로 주거나 탄젠트로 주거나. 맞지? 아니면 위치와 다른 한 점을 줘요. 또 줘요. 지나는 한 점.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너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쭉 거기 앞에 쭉 나열되어 있죠. 아까 공식. 근데 걔네들의 핵심은 결국 뭐다? 그냥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그 의미 가지고 네가 공식이 유도가 되잖아. 맞죠? 오케이? 근데 이게 끝입니다. 지금 한 개. 그럼 봐봐. 다음 페이지요. 어드바이스 있죠. 직선의 방정식이 여러 가지 형태였고 옆에다가 작성이라고 적어봐요. 작성. 네. 1, 2, 3, 4, 5, 6이 문제 상황에서 딱 주어지면 넌 바로 이렇게 작성할 줄 아셔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아시겠죠? 오케이? 아무렇지 않게 딱딱딱 작성이 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어드바이스는 뭐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거든요. 봐봐. 아까 내가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그치? 얘도 어쨌든 직선이란 말이야. 얘도 어쨌든 직선이지. 근데 직선에서 중요한 요소가 보통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잖아. 그치? 얘는 딱 봤을 때 이게 기울기고 y절편이 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차 함수꼴로 한번 바꿔보셔야겠네.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지. 그럼 요 놈은 기울기가 이거고 y절편이 이거인 직선이네. 이렇게 바로 되죠. 바꿔온 다음에 파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수학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식을 딱 봤을 때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거,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표준형이라고 얘기하죠. 정리되어 있는 거. 근데 그거를 네가 조금 가공을 다시 해야 돼. 그런 걸 뭐라고 불러? 일반형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일반형이라고도 부르고요. 직선의 뭐 일반형 이렇게도 부르고 얘는 표준형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왜? 중요한 정보는 얘는 딱 보자마자 알잖아. 근데 얘는 내가 좀 바꿔야 되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분류 체계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이따가 직선의 위치 관계할 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바꿔갖고 내가 확인하는 거구나 이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예제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 할게요. 1번 일단 해보세요. 자, 보시면요. 예제 1번 볼게요. 이거 같이 한번 풀고 그 다음 뒤에 거 확인 좀 해볼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또 뭐도 지나래요? 얘도 지나래. 그치? 그럼 보통 애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쌤 두 점 주어졌으니까 기울기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에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는 9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가 뭐도 지나는데 4,A를 지나니까 대입한다고 여기다가. 맞죠? 어우, 잘했어요. 훌륭해요. 맞아, 그거 맞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산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이 의미도 좀 파악을 해봅시다. 봐봐. 이 세 점이 어쨌든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 점으로 이루어진 기울기들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겠지. 그럼 봐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직선이 뭐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랬을 때 여기에 지금 한 놈이 1,9고요. 또 한 놈이 A,5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놈이 4,A예요. 물론 A가 여기 있는지 아니면 여기 바깥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몰라요. B가 A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걔네들로 만들어진 기울기는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상관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갖고 얘로 만든 기울기가 A-1분의 -4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기울기가 3분의 A-9 아닙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는 결국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죠.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내항 외항이니까 -12는 a제곱 -10a 그 다음 플러스 9잖아요. 그치? 얘는 a제곱 -10a 플러스 21은 0이어야 돼서 이걸 만족하는 a값 중에서 합이네요. 합은 얼마? 10이죠. 10.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직선은요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본질적인 의미는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니까요. 오케이? 특정한 한 점으로부터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거라고요. 이걸 그냥 다르게 표현하고 막 식으로 내보니까 그런 네가 알고 있던 직선의 방정식 꼴이 나왔을 뿐입니다. 얘가 핵심이에요. 기울기.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기울기라는 말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기울기라는 말은 딱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1차 함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맞지? 네. 됐고요. 일단 다음 페이지에 2번, 3번, 4번 해보세요. 얘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만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의미를 하는 거죠. 그치? X축과 Y축, 그 다음에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거잖아, 지금. 맞죠? 그럼 결국 이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들이 밑변 높이인 직각삼각형이겠네. 맞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얘 X절편, Y절편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거잖아. 그치? 직선 방정식 꼴인데 여기가 1이면 바로 내가 X절편, Y절편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K니까 양변은 뭐 할래? 3K로 나눠버려.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K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아닙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 얘는 X절편이 얼마? K, Y절편이 얼마? 3인 직선이지. 근데 K가 양수래잖아, 거기서 문제에서. 그럼 뭐 여기가 어디? 여기가 K지, 그치? X절편. 얘가 얼마? 여기 3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 이만큼이 얼마야? 2분의 3K인데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죠. K는 얼마? 8이죠,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예제 3번도 보시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쪼갰어요.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일단 뭐가 똑같냐면 높이가 똑같죠. 얘랑 평행한 이만큼 이 평행선까지의 거리니까. 그치? 높이는 똑같죠. 맞지? 그 넓이가 반띵이 되려면 밑변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겠네. 그럼 내가 이 점을 지나면서 대변의 중점을 지나는 이 선이어야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땠겠어요?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 봐봐. 이 직선은요 한 위치가 줬지. 위치 하나 줬어요. 2,5라고. 나머지 위치는 뭐야? 대변의 중점을 지나라고 준 거지. 그치? 맞아요? 대변의 중점 얼만데? 1대1 내분점이니까 X좌표 평균, Y좌표 평균이지. 그게 얼마? -2,2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X 변화량은 얼마냐면 4고요. Y 변화량은 3이네요. 기울기가 이거고 X가 2일 때 Y는 5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시면 1,1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요. 1,1을 지나는 직선이
x절편이 y절편의 2배래. 그럼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일단 1사분면이잖아요. 그쵸? 맞지? 네, x절편이 y절편의 2배면 얘가 이렇게 약간 누웠겠네요. 이렇게 생겼죠. x절편이 2k라고 할게요. 그럼 y절편이 k겠죠.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얘? 맞아요? 그럼 얘는 이 직선식 내가 세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거냐면 2k분의 x 더하기 k분의 y가 1이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가 뭘 지난다고요? 1,1 지난다며. 1,1 지나니까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 여기 뭐 해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양변에 2k 곱해버릴게요. 1 더하기 2는 2k. 따라서 k는 얼마? 2분의 3이죠. 그치? 됐나요? k가 2분의 3이니까 잘 봐. 여기가 그럼 얼마냐면 3이고요. 얘가 2분의 3이잖아요. 근데 이거 2분의 6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또 쌤 이거 구해야 되니까 피타고라스 써야 되네요. 그 4분의 9에다가 4분의 36 이러지 말고 잘 봐. 봐봐. 자,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비율이 어떻게 돼? 1대 2대 반드시 얘는 그럼 뭐야? 루트 5지. 비율이 1대 2대 루트 5잖아. 그 여기다가 루트 5 곱한 게 얘 길이 아니야? 그 얼마? 2분의 3 루트 5지. 피타고라스 그냥 이거 연산하는 거 아니야. 더하는 게 아니라고. 피타고라스 그냥 비율이야, 비율.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왜 직각삼각형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만큼이 12분의 7이고 이만큼이 12분의 14래. 그러면 이거 구해야 되는데 이거 제곱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잘 봐봐. 얘도 1대 2지. 그럼 여기는 반드시 얼마? 루트 5잖아. 그럼 1에 해당하는 게 얘니까 루트 5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 얼마 곱한 거? 루트 5 곱한 거지. 얘 이렇게 생겼다고. 길이가. 피타고라스는 비율 관계지 연산 관계가 아니야. 연산을 하지 마. 알겠어요? 오케이? 어쨌든 됐고요. 다시 온다. 5번에 5번. 자, 보겠습니다. 네,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래요. 그치? 얘 x절편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y절편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a,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는 a, b가 얼마라는 겁니까? 24라는 거죠. 첫 번째.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직선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인데 얘가 뭘 지나야 됩니까? 3,2를 지나야 되죠. 얘가 3, 2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 양변에 이제 AB 곱해서 정리 좀 할게요. 그럼 얘는 3B 더하기 2A는 AB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AB가 얼마였어요? 24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3B 더하기 2A가 24네.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AB랑 같아야 되지. 그치? 맞죠? 그럼 아까 뭐였냐면 여기 24니까 이제 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얘랑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치? 이거 얼마냐면 B가 A분의 24니까 집어넣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될 겁니다. 그쵸? 네, 이거 계산 알아서 하시고. 됐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쭉 해보겠습니다. 쉬세요. 오늘 진도가 조금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3시간짜리라. 중간중간 많이 쉬면서 엎드려 계세요. 초콜릿 먹고 싶으면 말씀하시고 당 떨어지면 말씀하시고. 이때 이 정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정해진 점입니다.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쌤 이랬을 때요. 봐봐. 일단 항등식의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는 0인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x에 대해서 항등식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오케이? x에 대해서 항등식이야 라고 얘기하면 왼쪽 오른쪽이 어때야 됩니까? 같은 식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야?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고 b는 0이어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맞습니까? 그럼 잘 봐. 또 내가 만약에 이거를요 fx, y 플러스
k 곱하기 gx, y는 0인데 야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잘 봐. 이 의미는 뭐냐면 얘도 0이어야 되고 그렇지? 얘도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럼 잘 봐. 얘가 0이려면 이 x, y는 이 도형 위에 점이어야 되지. 해석하는 거 잘 봐야 돼. 봐봐. 이 fx, y는 0이려면 이 x, y는 이 도형 위에 점이어야 되지. 그래야 이 도형의 방정식을 만족할 거 아니야. 또 얘도 0이어야 되니까 x, y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이 도형 위에 있어야겠지. 그럼 잘 봐. 이 x, y는 이 도형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 위에 있어? 얘 위에 있지. 그럼 뭐야 결국? 뭐야? 교점 아니야? 이 도형 위에도 있으면서 이 도형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동시에 있어야 되니까 교점이지. 맞아? 아 그러면 잘 봐. 앞으로 도형의 방정식 가져다 놓고 이렇게 세운 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fx, y는 0과 gx, y는 0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고 그 얘기는 결국 뭐다?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거 앞으로 너 뒤에서 계속 쓸 거거든? 공통형 방정식부터 시작했고 쭉 써나갑니다, 이거. 봐봐. 너가 앞으로 이제 두 도형의 그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그냥 이 형태로 K에 대한 항등식꼴로 바로 세워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말뜻이 뭐냐면 잘 봐. 하나만 예시 들어주고 할게요. 봐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얘는 뭐야? x랑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는 무슨 식? 직선이지. 도형의 방정식이긴 한데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그럼 봐봐. 플러스 k 하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야. 그 얘도 뭐야? 직선이지. 얘도 직선이잖아. 그럼 잘 봐. 아, 요 놈이 k의 값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이지. 그럼 이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고 얘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점, 즉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새로운 도형이지. 그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교점이지만. 정해진 이 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잘 봐. K가 뭐가 아무리 변해도 얘는 상수니까 아무리 변해도 얘가 차수가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얘는 뭐야? 직선이지. 그럼 이거는 새로운 도형인데 어떤 도형이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직선인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지. 이런 애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맞아요? 오케이? 이제 별표입니다. 이거 처음에 이해하려면 되게 어렵죠. 별표 많이 쳐두시고요. 계속 나올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보 못 하시면 뒤에 이 유형 나올 때마다 맨날 헷갈리거든요. 밑에 얘 있죠? 얘 별표요. 이거 밑에 얘 별표고요. 지금 해주는 거 풀이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쫓아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오늘 익히셔도 돼요. 알겠죠? 네. 지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 회전하는 직선, 그다음 회전하는 직선과 그 특정한 점의 뭐 최대값, 그 점의 자취, 뭐 원주값,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알겠죠? 근데 물론 그런 심한 내용을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일단 특강 내용에서는 안 합니다.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가자고요. 이거 이해하는 것도 애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봐봐. 처음에 얘가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직선이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식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줬어요. 그럼 봐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요. 맞지?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상향하고 있고요. 얘는 우하향하고 있죠. 이렇게. 그럼 애들이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단 말이야. 쌤, 얘랑 얘 교점 지나니까 이거랑 이거의 교점 구해야겠네 해서 막 교점 좌표 구하고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봐봐.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 방정식은 그냥 x 플러스 2y 플러스 3 플러스 k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게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오케이? 근데 차수가 몇 차? 1차잖아. 그럼 얘는 뭐? 새로운 직선이겠지.
맞아? 근데 얘는 어떻냐면 이 점을 지나잖아. 그럼 봐봐. 야, 이 점 하나만 위치만 줬지. 그럼 직선이 결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래? 1,0을 지난대. 맞지? 1,0. 그럼 만약에 1,0이 여기 있어. 여기. 그 얘는 이제 뭐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 결정이 됐겠지, 이렇게. 그럼 잘 봐. 얘가 이 직선이 뭐도 지나야 돼? 1,0도 지나야 되지. 그러면 이 직선이 결정됐다는 게 식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0 대입해 볼게. 그럼 얘는 4. 얘는 K 이거 아니야? 다시 2K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는 0이잖아. 그치?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2잖아. 그럼 K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지. 그 직선은 뭐였다는 거야? 이거였던 거야, 이거. 이렇게 결정이 된 거지, 지금. 맞아? 그럼 정리 좀 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이 직선이었던 거죠. 알겠어요? 별표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줄게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직선식에서 그 위에 어디 봐 있어요? 밑줄 하나 쳐봐요. x, y 이외의 문자가 포함된 직선의 방정식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너한테 예를 들어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뭐 막 다양한 형태들인데 얘가 이거 하나랑 두 번째 이거 하나 이렇게 주어졌는데 봐봐. 얘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는 뭐야? 일단 직선이죠. x, y 제외하고 이상한 문자 하나 보이잖아요? 그럼 일단 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봐요. 그 y는 어떻게 된 거냐면 kx-2 더하기 1이잖아. 맞지? 그럼 봐봐. 얘는 해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잘 봐. 아까 우리 직선식 세웠을 때 기울기가 k이고 뭐 지나?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네. 기울기가 k이고 위치는 2,1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두 번째 잘 봐. kx-2 더하기 1 마이너스 y는 0이잖아. 한쪽으로 몰았어. 봐봐. 얘는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뭘 지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지.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꼴이잖아, 이 꼴. 얘와 얘의 교점 지나야 되지. 그럼 x는 2라는 직선과 y는 1라는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뭐 지나야 돼? 2,1 아니야, 이거? 2,1을 지나는 직선이지. 맞아?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 다음 또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 얘도 x랑 y에 대한 1차네? 그럼 얘는 무슨 식? 직선식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x, y 제외하고 이상한 문자 보인단 말이야? 얘에 대해서 뭐 해보라고? 내림차순 정리해보라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y 플러스 2 k 그 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면서 x는 1이어야 되지. 얘는 뭘 지나? 1, 마이너스 2를 정점으로 하는 직선식이겠네. 맞습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의 식이 주어지면요, x, y 제하고 이상한 문자 보이면 걔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고 혹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별표입니다. 이거 각종 고난도 문제 이거. 알겠죠? 네. 그래서 뭐 밑에 거 됐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제 6번, 7번 두 개 별표고요.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외우듯이 푸는 겁니다. 6번, 7번은 이게 개념 이해가 되셨으면 해보세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그치? 교점을 지나면서 뭐래요? 4,0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바로 보자마자 얘와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럼 x-2y 플러스 2 다음에 플러스 k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쌤, 얘를 여기다가 k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어쨌든 항등식의 성질 는 0 꼴을 했을 테니까. 오케이?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상태인 거야? 잘 봐. 아직까지는 얘와 얘의 교점 하나만 지나고 있는 이런 상태야. 맞지? 그럼 위치만 결정됐지 얘가 방향이 결정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근데 방향을 또 누가 결정해줘? 뭐 지난다고요? 4,0 지난다며. 그 문제 4,0 지난다 했으니까 4,0 여기 있어.
그 얘는 그때서야 아 얘가 이렇게 지나는 거구나 이거지, 그치? 이 직선이구나 이거잖아, 그치? 얘가 4,0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할게요. 그럼 얼마 되냐면 6 플러스 2k는 0이잖아, 그치? k는 얼마? 마이너스 3이죠.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치? 그 봐봐. 얘 이제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너? y절편 구하지. y절편은 어떻게 해야 돼? x가 0일 때 y값 아니야? 그럼 x에다 0 대입해. 그럼 얘는 0이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2 마이너스 3y 플러스 18은 0이잖아요, 그치? 그 y가 20이어야 하니까 그때 y값은 얼마? 4죠. 그치? 그래서 아, y절편 4였네 이거잖아, 지금.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제 7번 볼게요. x랑 y에 대한 1차식이어서 직선인 거 알겠다고. 그런데 x랑 y 제외하고 이상한 문자 보이죠? 그럼 얘에 대해서 뭐 해보시라고요? 내림차순 정리 먼저 하시라고. 그래는 m x 플러스 1 플러스 2잖아, 그치? 이렇게 되죠. 얘는 해석이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해.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지. 아까 직선 방정식 작성했던 거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나. 여기 어딘가 있죠. 얘를 지나긴 하는데 얘가 지금 위치만 결정됐지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잖아. 그런데 조건이 있다니까. 어떤 조건이 있냐면 0,3 다음에 3,0 미안해 3,0 0,3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선분 AB래요. 그럼 이 선분이지, 이렇게. 이 선분 AB랑 뭐 해야 돼? 이 직선이 만나야 돼, 그치? 자, 만나려면 얘가 이렇게 오면 만났지. 그리고 이 사이에서 계속 만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디까지? 여기 딱 갈 때 만나지. 그럼 얘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러면 아, 이때의 직선의 기울기와 이때의 직선의 기울기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때의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분의 1이니까 1이지. 기울기가 1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기울기가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따라서 이 m은 어때야 돼? 기울기인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 맞아? 이해될까? 오케이?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또 뭘 해야 되냐면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울게요, 이거.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너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 했을 때 아마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그걸 좀 알려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딱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직선의 위치관계를 분류를 해보면요, 분류라는 건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을 분류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무슨 기준으로요? 이런 얘기 해야죠, 그치? 직선의 위치관계를 분류하겠다는 이야기는요, 뭐를 기점으로 할 거냐면 교점의 개수요. 교점의 개수. 그럼 봐봐, 교점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 평행한 경우죠, 이렇게. 교점이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치? 기울기가 다른 경우죠. 이런 애들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애 있죠. 뭐 하는 경우? 교점이 하나긴 한데 직교하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교점이 2개 가능합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 2개 가능해? 한 개 아니면 뭐야? 이제 무한계로 뛰지. 어떻게? 일치하는 경우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얘네들의 위치관계는요, 봐봐, 한 놈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요, 한 놈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뭐 하겠다는 이야기는 1차함수꼴로 표현해갖고 저거 한번 보겠다고요. 그럼 저거는 니네가 되게 잘한단 말이야. 봐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기울기는 같은데 뭐는 달라야 돼?
y절편을 달라야 평행한 이런 위치관계가 표현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얘는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한 점. 얘는 뭐만 하면 되냐면 기울기만 다르면 돼. 그렇죠?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얘는요, 직교해야 되잖아요. 직교할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요. 이거 아직 니네 잘 모르죠? 일단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도 같고 이래야 되지, 그치? 맞아요?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 얘는 일치, 얘는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직교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봐봐. y는 mx라는 직선과 y는 m'x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얘네 두 개가 직교한대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얘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잘 봐봐. 얘가요, x는 1, 아무거나 하나, x는 1이라는 직선 하나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교점이 1,m이고요. 얘는 교점이 1,m'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 이거 이렇게 직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직각이죠. 그럼 혹시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직각삼각형 있고요. 수선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들 다 닮음이잖아요. 이거. 그럼 얘네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기억나죠? 그럼 잘 봐. 야, 이거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m 뭐야? 비구나 보네? m이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m 프라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1 아니에요? 그럼 잘 봐. 얘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봐봐. 1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지. 그럼 1의 제곱은 마이너스 m 프라임 아니야? 따라서 m 프라임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직교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네. 기울기가. 맞아요? 아, 그러면 직교하면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는 내가 1차함수 표현이니까 모르는 애가 없어. 다 알아, 이건. 자, 이제 잘 봐. 지울게. 지워도 되지? 이번에는 1차함수 표현 말고요. 이것도 멈췄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직선 방정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선 방정식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저렇게 하나 있을 때 봐봐. 쟤를요, 저 직선 방정식은 어쨌든 1차함수 꼴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이죠. 얘랑 똑같습니다. 나타내는 게. 쟤를 내가 좀 고쳐볼게.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놈과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놈은 내가 얘를 1차함수 꼴로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그 다음 마이너스 b분의 c고, 그쵸? 얘는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왔지? 잘 봐. 이랬을 때 이 두 놈이 기울기가 일치하다는 게 A와 B에 대한 관계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얘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잘 봐. 마이너스는 없고 그냥 B분의 A는 B'분의 A'이잖아. 맞지? 그런데 어쨌든 얘는 봐봐.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잖아. 이것만 성립하면 이 비율관계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얘랑 자리 바꿔도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일정하지 않아? 자리 바꿔도 상관없지. 그럼 얘는 여기가 A'이고 내가 여기를 B'으로 바꿔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잘 봐.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다? 그럼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어땠다는 이야기야? 기울기가 동일했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 다음 또 봐봐. Y절편. 이거지. 이거지. 그 Y절편이 같다는 건 얘 B랑 C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B분의 C는 B'분의 C'이어야 되잖아. 맞아? 그럼 봐봐. 얘도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아야 되니까 얘랑 자리 바꿀게. 일치하잖아, 계속. 그러면 C'분의 C는 B'분의 B여야 되지.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뭐였다? Y절편이 같았다는 이야기지. 그럼 잘 봐. 이제 표현해볼게. 봐봐. 자, 여기. 얘가 뭐여야 되냐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달라야 되지. 그럼 이걸 표현을 해보면, 이거 A'분의 A는 B'분의 B야. 이래야 일단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잖아.
근데 뭐는 달라야 돼? y절편은 달라야 되지. y절편 달라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C'분의 C랑은 달라야 돼. 이렇게 표현되겠지. 이게 맨 왼쪽이죠. 맞아?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뭐만 하면 돼? 기울기만 다르면 되잖아. 이렇게. 그쵸? 그 다음 봐봐.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곱한 게. 그럼 잘 봐. 어디 갔어? 한 놈이 기울기가 이거고 한 놈이 기울기가 이거잖아. 그럼 두 개 곱해볼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pp 프라임분의 aa 프라임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직교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aa 프라임은 pp 프라임인데 넘어와 는 0이지. 이걸 만족을 해야 되네. 직선의 방정식 꼴에서는. 아, 그래서 얘는 직교해. 그러면 얘는 aa 프라임 더하기 pp 프라임이 얼마다? 0이어야 되네 이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 봐봐. 얘 일치해야 돼.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일단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같아야 되는데 모두 같아야 돼? y절편도 같아야 되지. 그럼 c 프라임분의 c까지 같아야 돼 라고 표현되잖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너가 딱 정리가 되면 끝이거든?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러면 공부가 힘들어져. 한 번 딱 정리가 됐을 때 다 알려줬잖아 지금. 맞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너가 처음 혼자 공부하면 이걸 외우려고 한단 말이야.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의미 알려줬지. 그러면 너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이것만 넣어놓으면 돼. 그게 이 수업의 목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아래 빈칸이 있을 거야. 이것만 적어놔. 위치관계랑 그림 적어놓고 여기 보면은 평행 조건 2번에서 이 오른쪽 아래 약간 여백 있지? 여기다 그림 그리고 여기다 다 적어놔.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랬을 때 얘들아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대 뭐 이런단 말이야. 해가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는 얘와 얘 뭐가 많다는 이야기야? 교점이 무수히 많았다는 이야기지. 그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을 나타내잖아요. 그 두 직선이 어땠다는 이야기야? 일치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야 얘가 해가 무수히 많으면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는 c 프라임분의 c야 외워 이랬잖아. 근데 그게 이 의미였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해가 없대. 그럼 뭐야? 평행해야 되지. 평행해야 되니까 야 그러면은 얘가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절편은 달라야 되는데 아, 해가 없다 그러면 이거야 이렇게 막 외우라 그러잖아. 그 당시에 또. 맞지? 근데 그때는 외우라 그랬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외웠잖아.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중학교 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그 의미가 딱딱딱 파악이 되셔야 되고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알겠어요?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직선의 수직 조건 해가지고요. 직선이 직교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은근 다들 많이 까먹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 보이죠? 두 직선의 수직 조건. 옆에다가 1차 함수 표현 적어 놓고요. 화살표. 1차 함수 표현. 그 다음 두 번째 박스에다가 두 직선의 수직 조건에서 2번 돼 있죠. 그치? 거긴 직선 방정식 표현 적어 놔요. 그래서 그런 얘가 지금 평행해야 돼요. 그치? 근데 직선의 방정식 꼴이고 얘도 직선의 방정식 꼴이니까 아 기울기가 같아야 되네. 그럼 k분의 1분의 2k 플러스 3분의 k가 같아야 돼. 이게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치? 근데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y절편은 이것분의 이거죠. 3분의 1이 달라야 돼. 이렇게 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계산 좀 해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k제곱은 2k 플러스 3이고 k가 3 아니면 이거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봐봐 여기서 얘랑 달라야 되지. 이렇게 곱한 게 달라야 되니까 k는 뭐면 안 돼? 3이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3이 아닌 거는 뭐야? 마이너스 1이 하나죠. 그치?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죠 지금. 했습니까? 자, 2번도 보겠습니다. 얘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직이래요. 근데 봐봐 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이고 얘는 1차 함수 표현이잖아요. 그럼 하나 통일해 줘야겠지. 그치? 그 예를요 y를 이리로 옮겨버릴게요. 요 놈은 1차 함수꼴로 표현하면 y는 2 플러스 kx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치? 그럼 두 개가 직교해야 된대. 맞지?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지. 그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 얘가 이렇게 1이네요. 그럼 k는 얼마? 1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왔죠? 네. 3번이 별표요. 이거 뭐지? 중학교 2학년 때는 블랙라벨 맨 뒤에 스텝 3 문제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은 좀 쉽게 풀 줄 알아야 돼. 한번 해봐요. 자, 볼게요.
직선 3개가 주어졌는데요. 얘랑 얘를 보니까 일단 기울기가 다릅니다. 맞죠? 기울기가 달라서 얘는 이렇게 뭐 만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교점이 하나 생겼겠죠. 그러면 자, 얘가 와가지고 삼각형을 얘를 그린 다음에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잖아요. 맞지? 그럼 만약에 삼각형 이룬다는 이야기는요, 일단 교점 하나 생겼는데, 삼각형 이룬다는 이야기는 꼭점이 3개 필요하니까 교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죠. 맞지? 아, 그럼 삼각형 이루지 않는다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아닌 거 이거지 지금. 근데 이미 교점이 하나 있잖아. 맞지? 그럼 교점의 개수가 1개인 거, 2개인 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봐야 될 게. 맞아? 그럼 잘 봐. 이렇게 지나면 교점이 하나지. 그럼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네. 그래서 자, 2개의 교점 좀 구할게요. 2개 교점 구하면 위에서 아래 거 빼. 2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가 1이고 y도 1이네. 그치? 교점이 1,1이잖아요. 첫 번째, 교점이 하나인 거는 얘가 1,1을 지나는 경우지. 1,1. 맞아? 그럼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2는 0이니까 a 플러스 3은 0이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죠? 네. 그 다음에 봐봐.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미 이 2개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생겼어. 맞지? 그럼 이제 교점이 몇 개인 거? 2개 봐야 돼. 2개. 그럼 2개인 경우는 어떨 거야? 얘랑 평행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로 얘랑 평행한 경우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딱 교점이 2개만 생기겠지. 그러면은 얘가 얘랑 평행하거나 또는 얘가 얘랑 평행하면 되지. 얘가 얘랑 평행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첫 번째 a분의 1은 1분의 1이어야 되고 2분의 마이너스 1이랑 달라야 되지.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자, 얘랑 평행한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a분의 3은 1분의 1이어야 되고 2분의 마이너스 4랑은 달라야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왼쪽 이거 만족하는 a값은 얼마냐면 1이고 만족하죠? 이거 다? 이거 만족하는 a값은 얼마입니까? 3이죠. 그치? 둘 다 만족하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1, 3 이렇게 3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4분 얼마? 1이죠. 그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별표요.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보시면요. 이제 너 뭐 할 수 있냐면 수직 이등분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 선분이 있어요. 이렇게 x1, y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x2, y2래요. 근데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좀 구해달래.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지? 그럼 봐봐. 위치는 뭐냐면 위치는 얘와 얘의 중점이죠. 얘는 위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죠. 위치고요. 그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직교한다고 준 거지. 지금 얘랑 직교한다고. 이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랑 얘로 만들어진 기울기가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이잖아요. 그치? 그 얘랑 곱해져서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자, 마름모의 대각선은요 특징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수직 이등분 되죠. 맞나요? 그치? 그럼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얘가 좌표가 얼마냐면 1,4예요. 1,3이네요. 1,3이에요. 그래서 얘는 5,1입니다. 나한테 뭐 구해달라고요?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구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그럼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위치가 3,2고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치? 얘는 기울기가 2겠죠. 따라서 직선 L은 기울기가 2고 x가 3일 때 y는 2여야 되네.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러면 맞나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은 2x 마이너스 4겠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정리 좀 해주면 이렇게 직선 방정식꼴로 바꿔달라면서요. 그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4니까 a, b가 4겠네요. 그쵸?
지금까지 이제 뭘 했냐면요. 직선의 방정식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했고요. 맞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이렇게 삼각형을 줬습니다. 내가 삼각형의 좌표가 뭐 3,7이고요. 1,1이고 7,3이랍니다.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래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라고 하면요. 일단 뭐가 밑변인지 뭐가 높이인지는 몰라. 맞지? 근데 너는 일단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이 밑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죠.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뭡니까? 높이 아닙니까? 높이? 그럼 내가 이 높이만 구해내면 되네. 즉 너는 어떤 상황이냐면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일단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그러면 약속이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어떤 약속이 필요하냐면요. 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뭐예요? 이렇잖아. 그치? 맞죠? 네,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최단거리를 의미하고요. 수학에서 거리는요.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뭐 이거 뭐라고 할까? 얘를 P라고 하고요. 수선의 발을 뭐 Q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는 결국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입니다. PQ. 오케이?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봐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에 x1, y1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한 점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요. 거리는 이 공식이 조금 어렵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d인데 d는 자, 외우기를 어떻게 외우냐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갔을 때 이 직선 방정식의 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인데 양수 처리해 주셔야 돼요. 거리니까. 음수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수 처리해 줘야 돼서 절대값 처리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외우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얘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수학을 막 해본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체계에 따르면 이거 어떻게 구하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구했던 거냐면 잘 봐. 얘가 지금 x1, y1이죠.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수선 내려가지고요. 그럼 여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치? 얘는 싹 다 뭐야? 닮음입니다. 맞죠? 싹 다 닮음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x1, y1이니까 얘는 좌표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내가 지금 저거 1차함수꼴로 좀 바꿔볼게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잖아요. 그치? x1, y1인데 얘가 지금 이 선이니까 얘는 x는 x1이라는 선이잖아. 그치? 그럼 이 점이 뭐였을 거냐면 여기에 x가 x1일 때 y 값이죠. 그치?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x1, 마이너스 b분의 a x1 마이너스 b분의 c 이랬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죠? 여기까지는 오죠? 그럼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봐봐.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이거라고요. 예. 그치? 그럼 잘 봐. 얘가요, 요게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x잖아요. 그럼 이 지금 직각삼각형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이 b 대 마이너스 a 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비율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율. 길이 아니에요. 비율. 맞지? 그럼 봐봐. 얘가 90도고 동글뱅이 x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지금 90도고 여기 x고 여기 동글뱅이고 여기 90도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봐봐. 또 이번에 이 직각삼각형 뭐야 이거? 얘 보이지? 그럼 봐봐 얘. 내가 지금 이만큼의 길이는 알 수 있죠. 이거 지울게요 이거. 이만큼의 길이는 알 수 있지. 뭐야?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 뺀 거잖아. 맞지?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 뺀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b분의 ax1 빼기 y1 마이너스 b분의 c죠. 길이가. 그치? 그럼 잘 봐. 요것만 하나 떼올게요. 요거 삼각형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동글뱅이고 여기가 x야. 이만큼의 길이가 마이너스 b분의 ax1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b분의 c야. 근데 비율 볼게, 비율. 그럼 봐봐. 얘가 이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요 비율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내가 구하려는 건 뭐야? 이 변의 길이지. 이 변. 맞아? 그러면은 직각이랑 동글뱅이 끼고 있는 변의 비율은 어떻게 돼? b잖아. 맞지? 그럼 봐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 b지, 비율이. 근데 얘에 해당하는 게 이거지. 그럼 얘는 길이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b분의 ax1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b분의 c에다가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얘 지금 계산 좀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잖아, 그치? 근데 봐봐, 얘는 뭘 처리해줘야 된다고요? 양수해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얘가 이 점이 얘보다 아래에 있을 리는 없잖아.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처리돼 버리면 얘는 음수지. 그래서 얘는 뭐 해야 된다고? 절대값 처리해줘야지, 이렇게. 절대값 처리해주는데 절대값 x나 절대값 마이너스 x나 같아, 안 같아? 같잖아. 그럼 좀 이쁘게 써주자고. 얘 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지. 부호 바꿔도 상관없잖아. 얘는 이렇게 되고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로 바뀌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지금. 맞아? 봐봐. 유도하는 과정은 네가 몰라도 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도해냈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네가 해야 될 건 뭐야? 공식 빠르게 적용할 줄 아셔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봐봐. 연습 몇 개 좀 해볼게. 이거 지운다? 지워도 되죠? 네. 그럼 이제 그 밑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보여? 맨 아래 박스? 보입니까? 그 별표. 네. 다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요. 한 점이 있어요. x1, y1.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거리를 의미한다고요. 맞지? 그리고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D는 x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까지 왔죠? 맞지? 그 다음에 분의 절대값 얘 들어갔을 때 직선방정식의 값 이거라고요.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시. (4x-3y-1은 0이래요. 그냥 일단 우상향하는 이런 직선이고요. 3,2에서 여기까지 거리랍니다. 근데 잘 봐. 이거 증명하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한 번만. 뭐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 봐봐. 3,2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얘는 이 직선은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3분의 4죠. 그치? 그럼 3분의 4니까 여기가 비율이 3대 4대 5였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얘가 x가 3일 때는 여기에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x가 3일 때 11이니까 y는 3분의 11이네.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럼 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야? 3분의 5죠. 그치? 그럼 봐봐. 이 직각삼각형도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5대 4대 3 아니야? 5대 4대 3이지.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3분의 5 곱하기 5분의 3이지. 맞아? 그럼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그치?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걸 매번 네가 이 짓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갖다 놓고 뭐 한 거야 지금? 공식 쓴 거지. 이제 공식을 만든 거 아니야. 매번 이렇게 직각삼각형 닮은 이거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뭐 한 거냐면,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자,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그치? 분의 절대값, 얘가 들어갔을 때 이게 뭐야? 직선방정식의 값, 이거 빼기 3 이거지 지금. 얘는 이거 분모가 5죠. 5.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11에 6 빠지니까 7, 5 이렇게 되죠. 그치? 얼마? 1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봐봐. 공식이 너네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하려고 있는 거니까 이걸 못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2번만 해볼게요. 얘 그 1번 아래 2번 보이죠? 한번 해볼게요. 네가 스스로 해봐요. 자, 얘도요. 마이너스 1,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잖아요. 그치? 이걸 구해야 되는데 당황하셨죠? 왜? 1차함수 꼴이니까요. 그쵸? 너가 배웠던 그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직선 방정식의 형태가 더 익숙하지. 이렇게 바꾸고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5죠. 분의 절대값 얘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지. 아까 마이너스를 적을게. 이렇게 되지, 그치? 루트 5분의 1이잖아요, 그치? 5분의 루트 5 아닙니까? 맞아요? 오케이? 됐죠? 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봐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요. 얘는 뭐 사고방식이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는, 그러니까 평행해야 되니까 이건 같아야 되지. ax 더하기 by. 얘는 같아야 되죠. 그리고 c'은 0. y좌표만 다르면 되잖아요. 그치?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일반적이죠. 여기까지는 오지. 자, 이랬을 때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맞지? 그럼 이 거리가 얼마야?를 묻고 있는 거죠, 너한테. 그럼 얘는요, 봐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을게.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그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그냥 뭐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랑 똑같지. 그럼 점 하나 잡고 여기까지 그냥 거리 구하시면 되죠. 그게 끝이에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공식 하나 있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보입니까? 그 공식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공식 하나만 이거 증명 좀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 외우면 되게 편하거든요. 앞으로 니네 그 도형의 방정식 할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접선거리 때문에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알겠죠? 봐봐. 똑같아. 아까 어떤 방식이냐면요.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이거잖아요. 이 길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자, 이만큼. 직각삼각형 볼게요. 그러면요. 이거는 봐봐. 이 직선을요. 이렇게 위로 평행이동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리지, 이거. 그럼 봐봐. 얘 내가 저기, 일차함수꼴로 바꿔보면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프라임이죠.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랑 얘의 차이죠. Y절편의 차이. 그게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나타내 주잖아요. 여기까지 와요? 그치?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3이랑 y는 x 마이너스 1이면 얘에서 얘 뺀 거 얼마만큼? 4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4만큼. 그 얘기야. 얘에서 얘 뺀 게 평행이동 한 거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 누가 넣었는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c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길이가 이렇죠.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제 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만 알면 얘 이용해서 얘 구할 수 있지. 근데 봐봐. 이거 지금 기울기가 a분의 b고 마이너스 b분의 a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얘가 a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b a죠. 이렇게. 그 다음 비율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잘 봐. 여기 90도고 동글뱅이 x야. 여기도 90도였겠지. 지금 x지 여기. 여기 90도고 동글뱅이지. 그럼 봐봐. 얘랑 뭐야? 닮음이죠. 그러면 얘가 이제 비율이 보이네. 어떻게 되냐면 빗변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 동글뱅이랑 직각기고 있는 이 변이 마이너스 b지. 그치? 그럼 얘는 요거에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b분의 c 플러스 b분의 c 프라임에다가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는 이것도 갖다 놓을게. 이렇게. 분의 b 이렇게 되지. 그럼 얘 곱하기 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는 안에 들어가도 되죠. 절대값 상식 때문에.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요거 좀 이쁘게 좀 바꿔주면 얘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이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이게 뭐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3x 플러스 4y 더하기 5고요.
얘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은 0이래요. 일단 두 개 평행하지. 그럼 이거 두 개 직선, 이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하고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25지. 25분의 절대값 C랑 C'의 차이 얼마야? 12지. 이거라고 이거. 얼마야? 5분의 12죠. 그치? 이렇게 빠르게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봐봐. 이거 좀 밑에 거 지우고요. 봐봐. 이거 있잖아. 이거. 얘가요.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14는 0이랑 똑같은 직선식이죠. 이거. 일단 얘랑 얘는 평행한 거 맞거든? 왜? 6분의 3은 8분의 4고 마이너스 14분의 5랑은 다르잖아요. 평행한 거 맞아요. 평행한 직선인데 얘랑 뭐야? 비율은 같은데 값이 다르지? 이럴 땐 이공식 쓰면 안 돼. 맞춰놓고 써야 돼 이거. 그게 주의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주어져 있고 밑에 주의, 밑줄이요. 위의 공식은 두 직선의 방정식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각각 서로 같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시고요. 또한 만약에 이 공식을 까먹더라도 한 직선 위에 이미 한 점 잡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접근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알아두면 매우 편하니까 외워 그냥. 아시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아래 보면 거기 지금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4는 0이랑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3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지, 맞지? 그럼 그냥 이거 무턱대고 이 상태에서 공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x랑 y의 개수가 다르잖아. 맞춰놓고 쓰라고. 앞에 거에다 2를 곱하든 뒤에 거에다 2를 나누든 맞추고 쓰라고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심화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몇 번부터 할 거냐면 자, 예제 6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대요? 같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바로 쓸게요. 루트 2분의 절대값 2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3의 6, 9 플러스 a네요. 이렇게 되죠, 그치?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가 루트 10분의 절대값 9 플러스 a랑 같아야 합니다. 그쵸? 맞나요? 그 루트 10 양변에 곱할게요. 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분되고 루트 5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지울게. 얘가 절대값 9 플러스 a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거 루트 20이죠. 양변 제곱해버려요. a 플러스 9의 제곱은 20이네요. 그치? 이랬을 때 모든 실수 a 값의 곱인데 그럼 a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9가 뿔마 루트 20이죠. a는 마이너스 9 플러스 루트 20이랑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네요. 두 개 곱하시면 얼마냐면 81에서 20 빠지니까 얼마입니까? 61 이렇게 나오겠죠. 곱이. 맞나요? 네, 뭐 계산만 이쁘게 잘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예제 7번 보겠습니다. 예제 7번 보시면 문제 상황이 어떻냐면 정사각형이에요. 그쵸?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10이래요. 그 다음 내부에다가 점 하나 찍었는데 점 하나 찍었을 때 얘가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어떤 조건이냐 막 찍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얼마야 된다고요? 6이어야 된대. 맞지? 봐봐, 이런 도형을 분석할 건데 이런 도형을 분석할 때 그냥 이 상태로만 보면 그냥 우리가 뭐라 부르냐, 걔를 논증기하적 접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좌표평면에다 올려놓고 해석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해석기하적 접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던 짓이 뭐예요? 좌표평면에다 올려다가 분석을 하기 위한 툴을 배우고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얘를 뭐 어떻게 해야겠어? 좌표평면에다가 올려야겠지. 근데 올릴 때 원점이 되게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지. 보통은 직각모퉁이 아니면 대칭점, 맞지? 직각모퉁이 여기 바로 보이지 않아 이거? 얘가 직관적이지 않아요? 얘를 원점이라고 놓고 잡아봐. 이렇게 되죠. X축, Y축 갖다 놨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원점 0,0, 얘는 10,10. 그 다음 P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X, Y 이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난 지금 뭐 구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얘 더하기 얘가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Y잖아요, 그치? 첫 번째로 그럼 X 플러스 Y가 6이어야 하네. 이게 첫 번째.
그럼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직선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잖아, 그치? 이 선분의 길이의 최소야, 최대야? 최소값? 최소값을 구하래, 그치?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도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말고 x로 하자.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의 제곱,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내가 관계식 알고 있으니까. y가 뭐냐면 6 마이너스 x죠, 그치?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루트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그거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랑 같잖아요, 그치?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되죠, 지금. 얘는 루트 2x 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116이죠, 그치? 맞나요? 이랬을 때 지금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최소값이 얼마야 이건데, 봐봐.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값을 내가 k라고 할게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값은 x에 대한 이차함수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어떻게 돼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죠? 거기가 대칭축이 얼마냐면 7이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7 대입하시면 98에다가 이거 다 계산해야 돼? 156 플러스 116이네. 얼마야? 214 마이너스 196이니까 18? 이렇게 나오죠, 그치? 맞나요? 그럼 최소값이 18이고요. 그럼 얘는 얼마? 루트 18이죠, 그치? 물론 이 계산이 좀 그러면 쌤 이거 저 마이너스 4인분의 판배식 쓸래요. 이거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계산이 좀 복잡해 보여서 그냥 7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18이죠, 그치? 나 잠깐만 계산이 틀렸다. 잠시만요. 6 마이너스 x. 에이 미안해. 여기 6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 여기 4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가 아니고 x 플러스 4랑 똑같죠. 미안합니다. 어쩐지 계산 복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다시 2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8x니까 마이너스 12x고 플러스 116이네요. 미안. k고요. 그냥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x가 얼마일 때? 3일 때네요. 그쵸? 맞죠? 그래서 얘는 3 대입했을 때 9, 18, 마이너스 36, 18 빠지니까 98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루트 98이니까 k는 얼마냐면 7루트 2죠. 그치? 최소값이. 그래서 얘는 얼마였다? 이거 7루트 2네 이거죠 지금.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3분 5비를 1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1대2 그랬을 때 얘를 1대2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세 칸으로 쪼개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그치? 그리고 얘가 D야? D 이거죠 지금. 그쵸? 그 다음에 3분 5D를 몇 대 몇? 2대 3으로 외분한대요. 그럼 D까지의 거리가 더 머니까 얘 기준 이쪽에 있어야 되지. 그리고 O랑 D는 한 칸 차이니까 이거 한 칸 맞죠? 그럼 D에서 두 칸 더 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만큼이 뭐야 지금? 점이 뭔지는 안 주어졌네. A, B, C, D, E라고 하자. E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CD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이거잖아, 그치? C랑 D C랑 D가 뭐야? 다시 이 점과 직선 CD네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이거지, 그치? 맞아요? 아유 문제 빡세네요. 봐봐, 자,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럼 이 상태로 내가 지금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할 거냐면 좌표평면에 올릴 거야, 그치? 당연히 여기가 원점으로 적합해 보여. 맞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 잡을게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좌표가 이제 어떻게 설정된 거냐면 6,3이죠. 맞나요? 그 다음 봐봐. 이거 있잖아. 내분점이라는 게 여기가 지금 0,0이고 여기가 6,3인데 얘를 세 칸으로 쪼갰잖아요. 물론 공식 써도 바로 나와요. 공식 쓸 줄 아셔야 돼. 그런데 봐봐. 이거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다 어때? 얘랑 싹 다 합동이죠.
맞지?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똑같아서 닮음인데 지금 얘가 동의각, 동의각, 동의각 90, 90, 90이잖아. 그치? 합동이지.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거리가 얼마야? 6이지. 그 얘는 한 칸이 얼마야? 여기가 2 아니야? y는 얼마야? 3이지. 그럼 여기 1이지. 이렇게 해서 빨리 구하게. 잘 봐. 그러면 얘는 얼마일 거냐면 2 빠졌으니까 얘는 2. 그 다음에 1 빠져서 얘는 얼마? 이렇게? 얘는 1이지. 2,1. 맞아? 그 다음 봐봐. 얘를 기준으로 또 빠져. 이렇게. 자, 이렇게 얘도 직각삼각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2, 1 빠졌겠지. 그치? 2 빠졌으니까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4고 y좌표는 마이너스 2지. 맞아요? 내분점도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용하시면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고요. 공식 쓰는 거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돼, 그거. 근데 이렇게도 좀 이제 가능해지지. 좀 가지고 놀 수 있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럼 봐봐. 이랬을 때 얘가 지금 좌표가 뭐냐면 0,3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이 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3이니까 얘 이렇게 생겼네요. 그치? 직선식 이렇게 생겼죠. 그 얘는 직선 방정식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고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9네요. 따라서 얘는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2분의 9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보시면 예제 9번은 되게 쉽죠.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위의 점 x, y래요. 그럼 이 x, y는 반드시 뭘 만족해야 된다? 이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여기 위에 있으면 y는 항상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x 플러스 4여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지금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얘는 여기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x제곱 그 다음 y 대신에 a 대입할 수 있네요. x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됐겠죠. 그치? 정리 좀 해주시면 얘가 루트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고요. 이랬을 때 요 놈의 최소값이니까 요 안에 있는 값을 내가 뭐 k라고 할까요? 이렇게 됐죠. 또 x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됐을 때 x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고요. 그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8 8이네요. 그치? 맞습니까? 따라서 얘의 최소값은 루트 8인데 그걸 뭐 해달라고요? 제곱해달래요. 그럼 얼마? 8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보겠습니다. 얘가 이 직선이요. 지금 봤을 때 아까 이 꼴이죠. 그렇죠? 얘는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맞죠? 근데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얘는 x랑 y에 대한 1차식이면 1차 함수니까 뭐야? 직선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최종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x 플러스 y는 0이니까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시면 x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나? 계산이? 계산 틀린 것 같은데? 다시요. 그냥 써놓고 할게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그 다음 x 플러스 y는 0 해도 되니까 두 개 더하면 되죠. 4x 플러스 2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 y가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 이 직선은요. 이 직선은 위치는 알아요. 네가 지금 위치가 얼마냐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면서 막 뭐하고 있어? 회전하고 있는 직선이지. 막 돌고 있습니다. 맞지? 위치만 정해져 있으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돌고 있다고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이때 원점이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원점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냥 원래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쓰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있잖아.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때는 이 점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지. 아니 기울기래. 거리가 이거지. 그 다음 또 봐봐. 얘가 만약에 직선이 조금 이렇게 기울었어. 이렇게 이랬을 때는 이쯤 되지 않나요? 그러다가 얘가 이쯤 와. 이렇게 이랬을 때는
이거지. 맞아요?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잘 봐. 요 직각삼각형 봐봐. 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얘는요 뭐가 빗변입니까? 이만큼이 빗변인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당연히 얘가 더 길지 않겠어요? 그 다음 얘도 봐봐. 이거 이 직각삼각형도 뭐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입니까? 얘죠. 그럼 얘가 당연히 더 길겠지. 그럼 거리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 봐야 다 뭐야? 얘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지. 얘가 가장 길지 않겠어? 그 얘가 최대인 거지 그냥. 맞아? 그럼 봐봐. 결론이 이렇게 나지. 한 점에서 회전하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다시 한 점에서 한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직선의 거리의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의 그냥 거리가 최대값인 거지. 맞아? 그래서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